오늘의 주제는 중국이 바라보는 국제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중국의 외교관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 사이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평등, 국가 간 평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에도 그 등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고 뒤에 밑에 듀크, 공장령, 후장령, 백장령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영토에도 영토에도 급이 있었다. 그게 이제 중세 유럽이에요. 중세 유럽은 영토는 누구에 따른다? 영주죠. 우리가 말하는 주권은 원래는 이 앞에 영자가 붙어서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그리고 이 영주가 다스린다니까 무슨 영주의 등급에 따라서 아까 말한 공장령, 백장령, 이렇게 령 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런 게 붙는 건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네이션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권이 붙어줘야 돼요. 국민 주권국가. 다시 말해서 주권이 누구에 있다? 네이션 전에는 영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귀족 주권 국가에서 국민 주권국가, 이게 네이션이다. 그러면 네이션과 네이션 사이에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국가 간 위계가 사라져서 뭐냐면 간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국제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이 있고 그 왕이 다 영토잖아요. 봉지잖아요. 봉지. 자기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귀족의 개입,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위에서의 왕, 그리고 교황, 이 둘로부터 계속 간섭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왕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럼 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씹어? 둘이 무슨 관계? 친척 관계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통일된 것도 정말 웃기잖아요.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막 쳐들어가고 해서 막 스코틀랜드가 디펜스하고 막아내고 와 쫓아냈다고 하는데, 쫓아냈는데 통일될 때 왜? 야, 우리 왕이 돌아가셨는데 족보 따지니까 잉글랜드 왕이 우리 왕 되는 거래. 그리고 두 나라가 통합됐다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고 독일 왕이 빌헬름 황제였는데 손자예요. 뭐 이런 관계입니다. 이 유럽의 국제관계라는 게. 황제가 자기 영토에 대해서, 그리고 영토의 뭐에 대해서 개입한다? 승계권을 개입하라 하죠. 승계권을 개입을 하고, 이 승계권은 주로 무슨 관계에 의해서? 친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개입이 되는 거다. 친족은 어떻게 성립된다? 결혼이죠. 중세 유럽에서는 외교는 곧 뭐다?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 꼴 외교인 거예요. 바깥하고의 관계. 왠지 알겠죠? 그럼 이 결혼을 통해서 뭐가 승계되니까 승계권? 그리고 이 승계권을 하면서 승계하는 게 뭐다? 영토에 대한 권리.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꼭 정략 결혼으로 하는 것만 100%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얼굴 안 봐? 매력 보죠. 그래서 있잖아요. 거기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죠. 그 우아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권력,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레스티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영토의 재정, 제일 관심 있는 건 재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사람들이, 저 집안 애들이 다 이뻐. 보통 우아하다. 그래서 graceful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전부 다 뭐의 하부 요건이 된다? 프레스티지. 야,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되게 특권적이고 멋지고,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평판 관리 정도 되죠. 평판이 박살나면 뭐가 어려워진다? 평판이 박살나면 장가를 못 가요. 평판이 부서지면 급 떨어지는 결혼을 해야 되고, 급이 떨어지는 결혼을 하면 승계받을 수 있는 영주권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이 이게 그 중세 외교 질서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영주권의 승계가 뭐로 되지 않는다? 귀족한테 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건 사유재산권의 성립하고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권의 성립에 왜 이거랑 관련이 있냐면, 교회와 왕이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요.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종교전쟁을 했잖아요. 종교전쟁을 해서 그 왕하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면 나는 맨 처음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해서 떠날 수 있는 권리,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 그런데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왕하고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나는 신분적, 재산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게 결국은 민족국가 형성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토 안에 있는 권리가 왕 하나가 바뀐다고 싸그리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재산이 있고, 왕은 이거에 대해서 노터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왕과 교황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적 권리, 땅, 각종 재산 관계에 대해서 노터치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유재산의 성립과 함께 뭐가 벌어지는 거냐면, 주권은 영주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로, 국민들에게로 넘어오죠.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 그리고 이 국민주권이 기반이 돼서 생겨난 네이션들은
네이션과 네이션 사이에는 어떻다? 평등하다. 자, 이게 이제 국제 질서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그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뭐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다? 네이션의 성립과 함께 국제 외교는 성립되는 거고, 이 네이션과 네이션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등권 외교죠. 이걸 뭐로 한다? 이념으로 삼죠. 이념. 모든 나라는 평등하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네이션은 어디만 있어요? 유럽에만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아니죠. 이거는 지네들끼리 계약 관계란 말이야. 기존에 지네들이 혼인 관계와 기타 등등을 맺고 있었던 유럽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이션은. 그러면 네이션 이렇게 되면 이 네이션들 간에 그럼 전쟁이 안 나? 당연히 전쟁이 나죠. 근데 전쟁이 나는데 이 국가 간 등권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감이 생기게 되죠. 그 베스트팔렌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영토를 뺏지 않고 안정화시킨다. 이거에 대한 원칙이 되게 중요하게 된 사건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메테리니의 오스트리 빈 체제, 보통 빈 체제라고 하는데 5대 강국이 현상 유지 정책을 펴죠. 한 나라가 너무 강해져서 나머지를 다 잡아먹는 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로 마음을 먹죠. 이 5대 강국 간의 동조된 덕목을 뭐라고 부른다? 국제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 힘의 균형. 자, 중국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유럽의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 그래도 유럽 국가는 네이션으로 봤지만 다른 나라는 안 봤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봐요? 컬러니로 보죠. 유럽에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생긴 다음에 그게 지네들끼리의 외교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유재산제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확장을 하면서 세계는 기본적으로 유러피안 네이션 스테이트와 컬러니로 양분이 된다. 국가 간 위계는 극명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자기네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엠파이어. 중국은 엠파이어라고 됐는데 중국이 뭐로 전락하죠? 컬러니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치욕의 1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이션과 컬러니 이렇게 돼 있었던 관계가 다시 한번 전쟁, 세계 1차 세계대전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은 뭐의 재판이다? 30년 전쟁의 재판이다. 30년 전쟁의 국제 버전이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컬러니 쟁탈전이었고, 컬러니를 쟁탈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간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사실상 뭐랑 똑같아요? 30년 전쟁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30년 전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끝내는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무슨 생각을 했다? 컬러니를 뭐로 바꾸기로 했다? 네이션으로 바꾸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컬러니를 네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네가 그럴 능력이 있냐? 라는 것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까지 교육시킨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컬러니를 네이션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시키는 거 신탁 통치라고 부르죠. 전 세계를 뭐로 바꾼다? 네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 네이션스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합친다. United Nations.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UN. 이게 지금 현재 국제관계의 기본이죠. 그리고 UN은 기본적으로 총회. UN은 총회를 해서 모든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 총회가 있고 그 위에 안보리가 있죠. 근데 안보리가 어떻게 돼? 상임이사국이 몇 개국이죠? 5개 나라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안보리는 뭐의 재판? 메테리니의 빈체제의 재판이죠. 이게 국제 질서예요. 이 국제 질서를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뭐라고 불렀냐? 이거를 신식민지라고 불렀어요. PD 계열에서 신식민지라고 불렀고, 새로운 식민지 체제다. 뭐에? 미제국주의자들이 구축한 신식민지 체제다. 이건 해방된 게 아니다. 이게 NL 계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나? 이거를 반식민지라고 불렀어요. 막 100% 식민지는 아닌데 50% 반푼이. 우리는 반푼이 된 거야. 우리는 온전히 난 해방 국가가 된 게 아니라 반식민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NL들. 그래서 온전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좌파는 크게 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국, 기타 등등. 여기에도 좌파가 있겠죠. 여기 레프트하고 콜로니, 식민지의 레프트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는 우리는 식민지야. 식민지적 관점에서 콜로니의 레프트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NL. 식민지 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기본에서 만든 나라가 중국이죠.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식민지 해방이 돼서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면 어느 시대로 돌아간다? 유럽이 자기네들을 잡아먹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복고주의적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 유럽에 있어서 패권이란 뭐다? 그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영국이 패권 국가야. 근데 여기 이게 뭐 도전자로 러시아가 나올 수도 있고 독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머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패권국이네? 그럼 얘네들은 이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으로 넘어간다는 걸 인정을 해.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는 패권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미친놈들이 하나 있어요. 패권이 당위. 우리는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가장 강한 나라고 패권 국가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중화사상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들은 근대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앙에 황제국 있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렇게 제후고, 그리고 이거를 표면화시킨 게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대국 소국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들이라면 쓰지 않아야 될 외교 언어들을 중국은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유럽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국제제도는 이거는 뭐가 가지고 있냐, 그냥 유럽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이 있고, 이 보편성을 수긍하고 우리는 전면적으로 유럽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해양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역국이죠, 무역국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삼권 분립을 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산업 그리고 교역, 이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도 지금 조선 뭐 옛날 어쩌고 이제 복고, 나 농촌 사회에 대한 판타지가 자꾸 이제, 농촌 사회가 여러분 편하죠. 이게 편하다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땐 일이 없고, 모내기 때 죽어요. 모내기 할 때 여러분, 여름에 모내기하고 김매기 할 때 그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60도. 37도다. 땅에서부터 지열로 올라가는데 60도 정도 그런 데서 노동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 왔죠. 팬데믹 오고 이러잖아. 옛날에는 그냥 옆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노동하다 죽고, 그냥 짐 빠져 죽고, 그냥 그러면서 순응하고 살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고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인간이 편해지고 있잖아요. 역병 들면 백신 맞고. 애를 낳으면 애가 이제 내 애인데 애가 죽어. 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던 농촌 사회 아니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야? 조선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자꾸 아름다웠던 과거를 유럽이 짓밟았다?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냐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대국 소국 관계를 보고 자기네들의 패권을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류가 지금 최근까지 수백 년 동안 만들었던 국제 질서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 중국은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